어둠이 짙게 깔린 한 겨울밤, 먼 북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여기 인간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켄슈타인.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과 산맥과 바람과 번개의 움직임까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 탐험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그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물결, 빅터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며 맞닥뜨린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학의 강의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빅터의 손.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민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과학적 호기심과 창조의 욕망. 이 두 힘은 결국 충돌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이 곧 세상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손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빛 하나 켜지지 않은 실험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빅터 프랭켄슈타인은 드디어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에 손을 뻗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역사는 한순간에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과 장치, 시약과 전류가 가득한 실험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창조주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밤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지막 조치를 끝냈을 때 몸은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창조물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지만 그 순간 빅터는 알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눈앞의 괴물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몸, 늘어지고 뒤틀린 얼굴, 불완전한 손과 발. 빅터의 마음에는 경악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창조한 존재는 이미 그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이 생명은 나에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인가? 밤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빅터 프랭켄슈타인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 그의 숨결은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서 외면당한 창조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빅터에게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 그는 생명의 신비를 넘어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외면받고 세상 속에 홀로 만들어진 그는 이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으로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울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괴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였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의 모습만 보고 돌팔매질을 하고 창살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조물의 손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터가 창조물을 외면하는 동안 창조물은 그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만든 자는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눈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폭력과 편견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빅터는 도망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책했습니다. 나는 그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지킬 수 있을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폭발을 한 창조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던 빅터.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창조물 사이의 비극 결말이 다가옵니다. 운명은 두 존재를 끝없이 좁혀왔습니다. 창조물은 복수의 불길을 품고 빅터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칩니다. 이제 인간과 피조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조물은 세상의 잔혹함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든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는가? 하지만 빅터는 회피할 뿐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슬픔은 폭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깁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 위로 달리는 두 그림자, 한쪽은 인간, 한쪽은 창조물.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음이 갈라지는 북극의 풍경 속에서 두 존재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부딪힙니다. 자연조차 그들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 합니다. 마침내 빅터는 힘이 다하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고 심장은 고통으로 뛰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당신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두 존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와 책임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책임, 사랑과 배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세상의 끝에서 두 존재는 마지막 숨결을 나누며 그 질문만을 남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겨울밤, 먼 북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여기 인간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켄슈타인.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과 산맥과 바람과 번개의 움직임까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 탐험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그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물결, 빅터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며 맞닥뜨린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학의 강의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빅터의 손,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민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과학적 호기심과 창조의 욕망. 이 두 힘은 결국 충돌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이 곧 세상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손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빛 하나 켜지지 않은 실험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빅터 프랭켄슈타인은 드디어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에 손을 뻗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역사는 한순간에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과 장치, 시약과 전류가 가득한 실험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창조주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밤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지막 조치를 끝냈을 때 몸은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창조물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지만 그 순간 빅터는 알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눈앞의 괴물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몸, 늘어지고 뒤틀린 얼굴, 불완전한 손과 발, 빅터의 마음에는 경악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창조한 존재는 이미 그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이 생명은 나에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인가? 밤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빅터 프랭켄슈타인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 그의 숨결은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서 외면당한 창조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빅터에게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 그는 생명의 신비를 넘어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외면받고 세상 속에 홀로 만들어진 그는 이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으로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울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괴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였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의 모습만 보고 돌팔매질을 하고 창살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조물의 손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터가 창조물을 외면하는 동안 창조물은 그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만든 자는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눈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폭력과 편견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빅터는 도망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책했습니다. 나는 그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지킬 수 있을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폭발을 한 창조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던 빅터.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창조물 사이의 비극 결말이 다가옵니다. 운명은 두 존재를 끝없이 좁혀왔습니다. 창조물은 복수의 불길을 품고 빅터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칩니다. 이제 인간과 피조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조물은 세상의 잔혹함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든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는가? 하지만 빅터는 회피할 뿐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슬픔은 폭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깁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 위로 달리는 두 그림자, 한쪽은 인간, 한쪽은 창조물.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음이 갈라지는 북극의 풍경 속에서 두 존재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부딪힙니다. 자연조차 그들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 합니다. 마침내 빅터는 힘이 다하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고 심장은 고통으로 뛰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당신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두 존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와 책임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책임, 사랑과 배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세상의 끝에서 두 존재는 마지막 숨결을 나누며 그 질문만을 남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겨울밤, 먼 북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여기 인간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켄슈타인.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과 산맥과 바람과 번개의 움직임까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 탐험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그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물결, 빅터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며 맞닥뜨린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학의 강의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빅터의 손,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민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과학적 호기심과 창조의 욕망. 이 두 힘은 결국 충돌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이 곧 세상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손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빛 하나 켜지지 않은 실험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드디어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에 손을 뻗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역사는 한순간에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과 장치, 시약과 전류가 가득한 실험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창조주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밤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지막 조치를 끝냈을 때 몸은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창조물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지만 그 순간 빅터는 알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눈앞의 괴물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몸, 늘어지고 뒤틀린 얼굴, 불완전한 손과 발, 빅터의 마음에는 경악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창조한 존재는 이미 그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이 생명은 나에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인가? 밤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 그의 숨결은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서 외면당한 창조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빅터에게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 그는 생명의 신비를 넘어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외면받고 세상 속에 홀로 만들어진 그는 이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으로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울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괴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였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의 모습만 보고 돌팔매질을 하고 창살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조물의 손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터가 창조물을 외면하는 동안 창조물은 그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만든 자는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눈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폭력과 편견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빅터는 도망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책했습니다. 나는 그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지킬 수 있을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폭발을 한 창조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던 빅터.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창조물 사이의 비극 결말이 다가옵니다. 운명은 두 존재를 끝없이 좁혀왔습니다. 창조물은 복수의 불길을 품고 빅터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칩니다. 이제 인간과 피조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조물은 세상의 잔혹함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든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는가? 하지만 빅터는 회피할 뿐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슬픔은 폭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깁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 위로 달리는 두 그림자, 한쪽은 인간, 한쪽은 창조물.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음이 갈라지는 북극의 풍경 속에서 두 존재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부딪힙니다. 자연조차 그들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 합니다. 마침내 빅터는 힘이 다하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고 심장은 고통으로 뛰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당신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두 존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와 책임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책임, 사랑과 배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세상의 끝에서 두 존재는 마지막 숨결을 나누며 그 질문만을 남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겨울밤, 먼 북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여기 인간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켄슈타인.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과 산맥과 바람과 번개의 움직임까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 탐험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그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물결, 빅터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며 맞닥뜨린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학의 강의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빅터의 손,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민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과학적 호기심과 창조의 욕망. 이 두 힘은 결국 충돌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이 곧 세상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손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빛 하나 켜지지 않은 실험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드디어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에 손을 뻗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역사는 한순간에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과 장치, 시약과 전류가 가득한 실험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창조주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밤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지막 조치를 끝냈을 때 몸은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창조물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지만 그 순간 빅터는 알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눈앞의 괴물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몸, 늘어지고 뒤틀린 얼굴, 불완전한 손과 발, 빅터의 마음에는 경악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창조한 존재는 이미 그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이 생명은 나에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인가? 밤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 그의 숨결은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서 외면당한 창조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빅터에게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 그는 생명의 신비를 넘어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외면받고 세상 속에 홀로 만들어진 그는 이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으로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울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괴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였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의 모습만 보고 돌팔매질을 하고 창살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조물의 손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터가 창조물을 외면하는 동안 창조물은 그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만든 자는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눈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폭력과 편견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빅터는 도망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책했습니다. 나는 그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지킬 수 있을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폭발을 한 창조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던 빅터.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창조물 사이의 비극 결말이 다가옵니다. 운명은 두 존재를 끝없이 좁혀왔습니다. 창조물은 복수의 불길을 품고 빅터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칩니다. 이제 인간과 피조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조물은 세상의 잔혹함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든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는가? 하지만 빅터는 회피할 뿐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슬픔은 폭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깁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 위로 달리는 두 그림자, 한쪽은 인간, 한쪽은 창조물.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음이 갈라지는 북극의 풍경 속에서 두 존재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부딪힙니다. 자연조차 그들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 합니다. 마침내 빅터는 힘이 다하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고 심장은 고통으로 뛰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당신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두 존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와 책임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책임, 사랑과 배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세상의 끝에서 두 존재는 마지막 숨결을 나누며 그 질문만을 남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겨울밤, 먼 북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여기 인간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과 산맥과 바람과 번개의 움직임까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 탐험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그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물결, 빅터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며 맞닥뜨린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학의 강의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빅터의 손,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민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과학적 호기심과 창조의 욕망. 이 두 힘은 결국 충돌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이 곧 세상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손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빛 하나 켜지지 않은 실험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드디어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에 손을 뻗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역사는 한순간에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과 장치, 시약과 전류가 가득한 실험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창조주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밤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지막 조치를 끝냈을 때 몸은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창조물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지만 그 순간 빅터는 알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눈앞의 괴물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몸, 늘어지고 뒤틀린 얼굴, 불완전한 손과 발, 빅터의 마음에는 경악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창조한 존재는 이미 그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이 생명은 나에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인가? 밤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 그의 숨결은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서 외면당한 창조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빅터에게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 그는 생명의 신비를 넘어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외면받고 세상 속에 홀로 만들어진 그는 이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으로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울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괴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였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의 모습만 보고 돌팔매질을 하고 창살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조물의 손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터가 창조물을 외면하는 동안 창조물은 그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만든 자는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눈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폭력과 편견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빅터는 도망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책했습니다. 나는 그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지킬 수 있을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폭발을 한 창조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던 빅터.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창조물 사이의 비극 결말이 다가옵니다. 운명은 두 존재를 끝없이 좁혀왔습니다. 창조물은 복수의 불길을 품고 빅터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칩니다. 이제 인간과 피조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조물은 세상의 잔혹함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든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는가? 하지만 빅터는 회피할 뿐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슬픔은 폭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깁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 위로 달리는 두 그림자, 한쪽은 인간, 한쪽은 창조물.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음이 갈라지는 북극의 풍경 속에서 두 존재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부딪힙니다. 자연조차 그들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 합니다. 마침내 빅터는 힘이 다하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고 심장은 고통으로 뛰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당신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두 존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와 책임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책임, 사랑과 배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세상의 끝에서 두 존재는 마지막 숨결을 나누며 그 질문만을 남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겨울밤, 먼 북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여기 인간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켄슈타인.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과 산맥과 바람과 번개의 움직임까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 탐험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그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물결. 빅터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며 맞닥뜨린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학의 강의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빅터의 손.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민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과학적 호기심과 창조의 욕망. 이 두 힘은 결국 충돌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이 곧 세상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손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빛 하나 켜지지 않은 실험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드디어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에 손을 뻗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역사는 한순간에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과 장치, 시약과 전류가 가득한 실험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창조주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밤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지막 조치를 끝냈을 때 몸은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창조물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지만 그 순간 빅터는 알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눈앞의 괴물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몸, 늘어지고 뒤틀린 얼굴, 불완전한 손과 발. 빅터의 마음에는 경악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창조한 존재는 이미 그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이 생명은 나에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인가? 밤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 그의 숨결은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서 외면당한 창조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빅터에게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 그는 생명의 신비를 넘어선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외면받고 세상 속에 홀로 만들어진 그는 이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으로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울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괴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였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의 모습만 보고 돌팔매질을 하고 창살 뒤로 숨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조물의 손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터가 창조물을 외면하는 동안 창조물은 그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만든 자는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눈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폭력과 편견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빅터는 도망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책했습니다. 나는 그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지킬 수 있을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폭발을 한 창조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던 빅터.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창조물 사이의 비극 결말이 다가옵니다. 운명은 두 존재를 끝없이 좁혀왔습니다. 창조물은 복수의 불길을 품고 빅터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칩니다. 이제 인간과 피조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조물은 세상의 잔혹함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든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는가? 하지만 빅터는 회피할 뿐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슬픔은 폭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깁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 위로 달리는 두 그림자, 한쪽은 인간, 한쪽은 창조물.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음이 갈라지는 북극의 풍경 속에서 두 존재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부딪힙니다. 자연조차 그들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 합니다. 마침내 빅터는 힘이 다하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고 심장은 고통으로 뛰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당신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두 존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와 책임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책임, 사랑과 배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세상의 끝에서 두 존재는 마지막 숨결을 나누며 그 질문만을 남깁니다.